안녕하세요. SBI 고경기 편집장입니다. 네, 우리 곁에 리츠 오늘은 종로타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종로타워는 SK 리츠에 담겨있는 이제 오피스 빌딩이죠. 종강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199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2000년을 앞두고 이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어질 당시 이렇게 이제 밀레니엄 타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릴 뻔도 했던 그런 이제 오피스 빌딩이고요. 상당히 이제 건축적으로 봐도 특징이 뚜렷한 건물이죠. 이제 상층부가 이제 뻥 뚫려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이 SK 리츠에 담겨 있지만 SK 리츠가 기본적으로 스폰서 리츠이고 SK 그룹의 기초 자산을 상장을 했는데, 이 종로타워는 이제 삼성에서 개발한 오피스 빌딩이죠. 그리고 또 부동산 펀드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2022년도에 SK 리츠가 이렇게 인수를 했고, 지금은 SK 그룹 계열사들이 주로 이제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SK 그린 캠퍼스가 이렇게 책임 임차인으로 있고, SK 온을 비롯해서 이제 친환경 기업들이 6개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또 과거에는 또 위워크가 있었던 건물로 되게 유명했고, 그래서 이제 상층부의 꼭대기에 위워크 간판이 붙어 있었죠. 지금은 SK로 간판이 바뀌었지만 이 위워크 간판이 붙어 있었던 그런 건물이고요. 다만 이제 이 SK 리츠가 이 자산을 인수할 때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게 보통 이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캡레이트 그때 2%대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마진이었고, SK 리츠가 왜 저 자산을 무리해서 인수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했고, 어떤 이제 시장의 논리, 투자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룹의 논리, SK 그룹의 논리 때문에 샀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근데 또 사실 SK 그룹 내에서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SK 그룹 내에서도 이 자산을 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이제 SK 그룹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하고 있고, 또 부동산도 이렇게 군살 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최근 이제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랑서울이라는 오피스 빌딩에서 이제 많이 나왔죠. 나온 이유가 그랑서울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좀 더 낮은 이제 임대료를 제시하는 곳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이 종로타워가 비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이쪽으로도 많이 이전을 합니다. SK그룹 계열사들이. 근데 이제 임대료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종로타워 같은 경우 오피스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그런 오피스다 보니까 SK그룹 내에서 이걸 대체 왜 샀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풍수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별로 좋은 건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이 종로타워 상층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결코 이제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네, 이 정도가 이제 SK 리츠에 담긴 어떤 종로타워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고, 이 건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99년도, 2000년을 앞두고 이렇게 준공이 됐고, 이제 대각선 방향에 있는 SK 서린 빌딩, SK 본사와 같은 해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피스 시장에서 평가는 상당히 많이 상반됩니다. 이 SK 서린 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SK 리츠에 담겨 있지만, 그전에도 부동산 펀드 매니저나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되게 사고 싶었던 그런 오피스 빌딩이고, 상당히 이렇게 오피스 빌딩으로 잘 지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낡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는 반면에 이 종로타워는 상당히 그동안 박한 평가를 받았고, 지금도 오피스 시장에서 아주 좋은 오피스 빌딩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종로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SK 리츠에 담겨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개발한 오피스 빌딩이고요. 이 애초에 이 땅이 삼성 땅은 아니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 한보그룹으로부터 부지를 사들여 개발을 했고, 애초에는 이 땅이 이제 오피스가 아니라 업무 시설이 아니라 판매 시설을 이제 넣으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이 종로타워 자리 자체가 원래 이제 1931년에 최초의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하신백화점이 있던 자리에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또 딸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게 이 종로타워를 이제 판매 시설로 이렇게 지어서 주려고 했던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건희 회장이 이거래 삼성을 이제 이끌게 되면서 백화점이 아닌 오피스를 바꾸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이제 백화점의 흔적은 좀 남아 있는데요. 종로타워 골조 자체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중심부가 아닌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 네, 이런 점들이 좀 여전히 이제 백화점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아까 이제 오피스 시장에서 평가가 되게 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삼성 입장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건물이긴 합니다. 일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로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 24층가 그리고 이제 33층, 과거 레스토랑 탑클라우드 있었던 자리죠. 이 사이에 약 30m의 공간이 비어 있는데, 이 공간을 두고 뭐 사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습니다. 뭐 군사적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제 모두 근거가 좀 없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이제 상층부가 뻥 뚫려 있는 이유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종로 항복판에 랜드마크 빌딩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이고, 당시 상당히 유명한 건축가죠. 라파엘 비뇰리에게 설계를 맡겼는데,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뻥 뚫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준공된 이후로 상당히 또 이 관리가 안 됐던 건물이긴 해요. 이제 실제로 뭐 판매 시설로 계획했던 것을 이제 업무 시설 바꾸다 보니까 여기에 물리적인 한계도 있었고, 또 특히 이 건물은 원래 구분소였습니다. 원래 이제 종로타워는 삼성생명과 함께, 그 삼성생명이 예전에 이제 땅을 사들일 때 일부 필지를 못 사들인 땅이 있는데, 그 영부 한명 주식회사가 이제 구분소를 가지고 있던 건물이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구분소유이다 보니까 건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던 그런 건물이고요. 근데 이제 삼성이 이제 개발해서 오랫동안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종로타워가 이제 매물로 한번 나오게 되죠. 그게 2015년께고요. 그때 이제 저도 이 서울경제신문에 있을 때 이 기사를 처음 썼는데, 뭐 그 원래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그때 알게 된 것도 삼성생명 출신한테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전해주던 삼성생명 출신들도 상당히 이 종로타워를 매각한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께서 상당히 이제 공을 들였고, 또 상징성이 있던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놀랐었고요. 그때 이제 이 매수를 한 곳이 이제 싱가포르계 투자자인 알파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인데요. 지금은 이제 캐펠 자산운용이고, 이 캐펠 자산운용이 투자도 들어가면서 이지사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인수를 했고, 그리고 이 삼성생명 지분뿐만 아니라 연보한면 지분까지도 한꺼번에 이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인수를 해왔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알파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공유 오피스 위어커도 이렇게 위치를 하고, 또 저층부 리테일에는 이제 스타벅스, 아마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는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일 거예요. 스타벅스도 이렇게 위치하면서 건물 가치를 개선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2018년에 다시 종로타워를 매물로 내놨고, 이때 이제 KB자산운용이 종로타워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이 부동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제 매물로 다시 그 이후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SK리츠가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됐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 이제 SK리츠가 인수를 했고, 사실 이때 이제 과학기술인 공제에 최근에 이제 테헤란로에 있는 NC타워 1 빌딩을 사게 된 과학기술인 공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수를 타진했었습니다. 과학기술인 공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이 과학기술인 공제답게 건물의 어떤 이런 기이한 형태에도 되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는 이제 SK리츠가 사기는 쉽지 않을 거라 봤는데, 근데 상당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제 종로타워를 사왔고요. 현재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SK리츠가 이 빌딩 살 때나 그리고 사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마 이제 이 취지대로 우리 곁에 리츠 취지대로 이 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쉽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종강역을 가시면 한번 종로타워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곁에 리츠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